반갑습니다. 인생은 소풍이다의 모토 스키랑제 TV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진호 250님 대 황제 500대의 게임을 중계방송하겠습니다. 진호, 지난달 저희 신입 회원입니다. 진호 뜻은 진짜 500이 되고 싶은 그런 희망사항으로 닉네임을 지으셨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초구는 실패를 하셨고요. 이 테이블에 거의 안 치시던 분이라서 약간 테이블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황제도 똑같이 실수하네요. 자, 게임 룰은 30초 룰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대회를 이제 한 3주 앞에 앞두고 있고 대회 모드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룰은 30초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쿠션, 마무리 쿠션도 30초 룰로 적용합니다. 쿠션이라고 해서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많죠. 많은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자, 대구 경북권, 대구 경상권 사구당구 동호회 스키랑제 사구당구 동호회에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요 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스키랑제. 자, 여기 멋진 캐릭터 주문하고 싶은 사람, 관심 있으신 분 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월 3일 날 다가오는 12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구 범어당구 클럽에서 제1회 스키랑제 사구당구 동호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테이블마다 테이블을 4개를 정도 돌릴 예정인데요. 테이블마다 카메라를 다 설치할 거고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1번 테이블, 요 테이블이 지금 1번 테이블입니다. 카운트와 가장 가까운 1번 테이블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것 같고요. 2번 테이블에서 다른 유튜버가 한 명 더 계시는데 수제자 이리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채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상의를 해서 2번 테이블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할지 아니면 녹화 방송을 할지는 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는데 이분과 상의를 해서 본인도 라이브를 하고 싶다 하면 2번 테이블에서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 풀리그 방식인데요. 조별 풀리그는 1번 테이블과 2번 테이블은 400점 이상 점수 분들이 치게 될 거고요. 3번 테이블과 4번 테이블은 300점 이하 점수대 분들이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 방송은 1번 테이블이 주고 2번 테이블이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강은 이제 테이블을 계속 교체합니다. 이게 논란의 소지를 감소하기 위해서 조별 리그만 한 테이블에서 다칠 거예요. 한 테이블 다칠 거고 8강부터는 테이블을 계속 교체합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되면서 안 쳤던 테이블로 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같은 테이블에 2번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번 이상 다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테이블 배치를 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배치는 결정이 났고요. 경기 방식은 국민룰입니다. 자기 R 점수, 핸디 점수를 빼고 나머지 마지막 마무리는 쿠션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참가 자격은요, 저희들 동호회 대회고요. 요 계좌번호, 요 스키랑제 사구당구 동호회 계좌번호입니다. 연농협 807050-55271 요 번호로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몇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1, 2만 원이라도 동호회들 저 동호회 좀 잘 되기를 기원해 라는 어떤 응원으로 지금 단문 몇만 원이라도 후원하시는 분은 요 계좌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10만 이상 후원하시는 분은 또 나도 한번 참가하고 싶다 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참가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 리그 추첨은요, 오는 12월 1일 날 목요일 날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 추첨이 끝나면 조별 리그 배치가 끝나겠죠. 그러면 리그 방식을 통해서 풀리그, 그 다음에 8강부터는 토너먼트, 그 다음에 결승은 3판 2선승제로 합니다. 마지막 결승만 3판 2선승제로 제가 요번에 저희들 동호회에서 룰을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호회 대회나 일반적인 당구 대회, 사구 당구 동호 대회에서 하지 않는 룰로 제가 조금 변칙적으로 바꿔봤습니다. 어떤 뭐 아직까지 사구 룰이란 게 명확한 어떤 국제적인 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동호회 대회를 통해서 또 저희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어떤 1, 2회까지는 이런 규칙 저런 규칙으로 경기 방식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더 나은 앞으로의 사구 당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경기 룰을 조금씩 변칙적으로 바꿔가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가, 어떤 게 동호회에 참여하는 동호회 분을 비롯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사구 당구가 더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식을 좀 여러 가지로 바꿀 생각이고요. 다음 2차 대회는 내년에 있을 얘기인데 2차 대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 대회는 국민룰을 하지 않고요. 이닝제를 할 생각이에요. 이닝제가 무엇이냐면 일단 고점자가 유리한 이닝, 저점자가 유리한 이닝 이거를 중간에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인 이닝을 선택해서 제 예상은 15이닝에서 20이닝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이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이닝에 커트하는 걸로 단 후구 있는 걸로 약간 40분제 룰과 비슷하지만 단지 차이가 뭐냐면 15이닝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무조건 쿠션 없고요. R만 뽑는데요. 단지 스타터가 핸디제를 실행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200대 400의 게임을 친다. 그러면 200한테 20R을 먼저 주고 400과 동등한 점수를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이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많이 친 사람 후구, 이제 선구 있고 후구 있지 않습니까? 후구까지 다 포함해서 후구가 끝나야지만이 이닝이 끝나는 걸로 하고 그때 남은 점수가 친 점수가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룰을 또 한번 생각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의 코리아 당구왕에서 쳤던 40분제 이 40분제를 할 생각입니다. 단 또 이 기존의 40분제와 뭐가 다르냐면요. 기존의 40분제는 0대 0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후구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동호회에서 만약에 40분제를 한다면 네. 앞에 이제 이닝제와 마찬가지로 핸디제를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00과 400 점수가 친다면 200에게 20R 그러니까 총 400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400점은 0부터 시작하지만 200점은 200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20R. 이런 식으로 스타트해서 40분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세부적으로 하면 이 코너룰 있잖아요. 코너룰. 1포인트와 1포인트의 코너룰. 요즘은 이 코너룰을 좀 적용하는 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코너룰 안에 매달 이상 치기 없기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공식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당구연맹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죠. 지금 뭐 3구는 어느 정도 규격화되고 공식화된 경기 룰이 있는데 4구는 뭐 이거다 하는 공식적인 룰이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이제 코리아 당구왕에서 했던 40분제를 어떤 뭐 정식 규정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또 사람의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동호회 유튜버들이 끊임없이 어떤 룰을 개정하고 만들어 가면서 어떤 게 시청자분들이 합당하다고 느낄까 더 합리적이라고 느낄 때까지 조금 계속적인 어떤 경기 룰을 좀 바꿔가면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게 괜찮은 것다라고 어떤 다수의 의견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떤 사구 룰로 어떤 공식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PBA가 LPBA 협회도 마찬가지 였습니까? 기존에 동네에서 치는 사구 룰과
또 그 한국 당구 연맹에서 아니면 세계 당구 연맹에서 하는 룰과 PBA, LPBA 룰은 다르지 않습니까? 1점제, 2점제도 도입되고 또 세트제도 도입되고 이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흥행이 더 성공했단 말이죠. 기존의 일반적인 3구 룰보다. 그렇다면 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기존의 안 좋은 그런 방식들을 재미없음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룰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좀 저점자 누가 보면은 코리아 당구왕은 혹자든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제 역시도 마찬가지 생각했는데요. 제가 뭐 300, 400 칠 때 어떤 생각했냐면요. 코리아 당구왕, 사구 코리아 당구왕 이런 대회는 고점자를 위한 대회다. 이런 생각이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요. 전국 대회가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눠졌었거든요. 1부 리그, 그러니까 뭐 500점 이상이라든가 뭐 500점 이하 이렇게 나눴어. 1부, 2부 이렇게. 그래서 했는데 물론 예전에 코리아 당구 2017년도, 16년도도 코리아 당구하는데도 아마 그랬던 걸로 합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상금도 차이 나고 뭐 저점자가 치니까 뭐 상금을 적게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병폐라고 보고 뭐 1부 리그, 2부 리그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합당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약간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긴 했어요. 또 오히려 그게. 그래서 사구 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저점자들도 같이 어울려 칠 수 있는 그런 리그제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PBA나 LPBA처럼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처럼 완전 리그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 고점자가 챔피언 우승, 준우승을 하면 그 위에 상위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1부 리그는 뭐 예를 들어서 64강 안에만 들어도 상금이 분포되는 이런 리그제를 좀 운영하려면 물론 동호회 규모도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호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구를 운영하는 동호회들이 다 규합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룰을 정하고 될 수 있으면 상금 규모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리그제도 운영할 수 있고 리그제가 운영되면 저점자분들도 참여할 이건 황제가 진짜 너무한다 그죠. 다 모아놓고 저는 실수를 하고 제가 뭐 조절조절 얘기합니다만 저점자분도 충분히 대회에 참석해서 상위 리그로 도약할 수 있고 또 상위 리그로 도약하면 상금도 많아지고 뭐 어떤 이런 리그제의 어떤 합리성을 좀 저는 여설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사구가 발전을 하면 말로만 자꾸 발전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 제가 이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만 협찬사를 끌어안으려면요 섭찬사도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구를 치시는 분도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큐를 싼 큐, 하우스 큐만 자꾸 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싼 큐, 사람이 이제 스포츠는 장비빨이잖아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도요, 축구 선수 아무리 맨발로 잘 차도요, 좋은 축구화 치려면 더 잘 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축구화도 종류가 많거든요. 옆에 빗살무늬 막 나가서 스핀이 잘 들어가는 이런 축구화도 있어요. 뭐 당구, 농구, 배구, 축구, 야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유니폼 하나도 땀 잘 흡수하려고 만드는 게 이게 스포츠 용품 아닙니까? 뭐 수영 선수들은 뭐 모자까지도 물안경까지 모자까지도 바지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0.000g까지도. 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람 단위입니다. 구람 단위. 몇 구람, 0구람, Q구람. 이 구람 단위가 1구람, 10구람 이런 차이에 의해서요. 사실 여러분 10구람 차이를 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감각적인 거거든요. 감각적인 건데 그 무게를 느낀다는 건 정말 예민한 스포츠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여기저기 있는 하우스 큐를 잡고 쓴다? 그건 약간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또 TV에 막 2000점 치시는 분이 하우스 큐 쳐가지고 우승했다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점 치는 사람이요. 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 큐 큰 의미 없어요. 잘 치시는 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못 치는 사람이 좋은 큐를 써야 된다니까요. 못 치는 사람이. 왜 잘 치는 사람이 좋은 큐를 써야 한다고 착각을 하실까?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치는 사람은 뭘 줘도 다 잘 쳐요. 어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하수일수록
좋은 장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당구뿐만 아니면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빨을 하는 사람은요, 못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들이 좋은 장비를 쓰시란 얘기예요, 저는. 잘 치시면 하우스 큐 쳐도 된다니까요. 그냥 잘 치는데 굳이 좋은 게 장비가 필요 있습니까? 장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는 게 큐고요. 큐 무게고요. 큐 팁이고요. 장갑이고요. 초크예요. 그 다음에 공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고요. 못 치는 사람이 테이블 탓하잖아요. 잘 치는 사람 테이블 탓 안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적응하겠죠. 테이블이 만약에 안 좋다고 칩시다. 막 미끌린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잘 안 구른다고 생각합시다. 고점자일수록 빨리 그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저점자일수록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몇 게임을 쳐야지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첫 게임에 단 5분 10분 만에 적응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빨을 제가 얘기하고 해서 테이블까지 나왔는데 잘 치면 좋은 큐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점자일수록 더 좋은 큐를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그런 큐를 좋은 큐를 많이 쓴다면 그 한 메이커 예를 들어서 한 메이커를 몰빵해 준다면 한 두세 가지 메이커를 못 받는 그 메이커들을 협찬사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금의 규모가 달라져요. 그럼 리그제의 규모도 달라지고요.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의 의식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3구처럼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예전에 20, 30년 전에 있었던 4구의 또 하나의 붐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분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협찬사를 끊지 않고 동호회 자체적으로 모여서 상금 대회를 한다? 네, 100만 원 넘기기 쉽지 않습니까? 1위 상금. 네, 100만 원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2위, 3위 다 주면요. 거의 규모가 200만 원을 한 대회 할 때마다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찬사 끌고 보십시오. 네, 500, 1000 단위가 됩니다. 최소한 대회가 1000 단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그렇게 대회 협찬을 하면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협찬을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모든 장사가 뭐 광고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삼성전자가 왜 광고합니까? 네. 광고하는 이유가 협찬사를 줘가지고 TV 뭐 드라마 만드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협찬사를 광고에 띄우지 않습니까? 광고를 하지 않고 장사가 안 된다면 그 광고 업체가 드라마를 후원을 하겠습니까? 예, 좋은 드라마일수록 더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인기 없는 드라마일수록 싼 광고료를 지불하고 그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구 동호회 분들이 정말 제가 이 얘기를 벌써 3번 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호회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동호회분도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싼 당구채 자꾸 찾는데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구를 죽이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구를 살리고 죽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방송을 보이는 저희 동호회분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가 자기의 얼굴, 우리 동호회 얼굴, 이렇게 사구 당구의 얼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여유가 안 되시는 분 억지로 제가 사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는 아닌데 그래도 사구 당구를 치시는 분들은 거의 뭐 40대, 50대, 60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는 다 있다고 봅니다. 뭐 돈 100만 원 없어서 뭐 그런 사람들 당구 못 치죠. 네. 그러니까 한번 뭐 비싼 큐 한번 써보십시오. 정말 다를 겁니다. 제가 뭐 저도 많은 큐를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가지 비싼 큐를 쳐본 결과 다릅디다. 저도 다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자꾸 뭐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안 똑같아요. 절대로. 똑같다는 사람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포르쉐랑 람보르기니 이런 거 스포츠카 이런 거랑 포니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비싼 거는 비싼 큐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 재질이 다르고요. 원목이 달라요, 여러분. 큐 무게 똑같이 핀으로 뭐 나사 꼽는다고 해서 그 원목이 달라집니까? 원목은 안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다른 원목이 그 뒤에 나사 볼트 더 쪼은다고 해서 무게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상대 하대의 큐 무게도 달라요. 전체 큐 무게 같다고 해서 상대 하대 큐 비율 무게가 똑같나 다릅니다. 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딱 잡아보면 아 이게 내 손에 짝짝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싼 큐 가지고 계신 분들 큐를 많이 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큐를 가지고 치셔야 돼요. 그러면 2번 실수할 거 1번 실수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1000점 이상 되는 하우스 큐 들고 잘 치는 사람 이런 거 자꾸 본보지 마시고요. 그런 분 자꾸 본받으시면 안 돼요. 그분 잘 치시는 분들 자꾸 영향 받으실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000점 이상 되는 분들도 다 개인 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000점 때 사는 큐 아니거든요, 전부 다. 다 그 밑에 점수대에서 다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번 투자를 자기 취미 생활에 자신에 대한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면 이게 총인데 뭐 권총 들고 싸우는 거랑 M16 들고 싸우는 거랑 그죠? AK 소총에 싸우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비싼 거는 비싼 만큼의 분명히 회원 가치가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앞에 팁 있잖아요. 좋은 팁 아무리 갈아도 예, 그 무게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볼트 뒤에 뭐 뒤쪽에 큐 밑에 여기 볼트 쪼은다고 해서 이 상대 무게가 달라집니까? 상대 무게가 안 달라집니다. 상대 무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부 중앙에 링하고 링 꼽거나 아니면 하대 아래에 볼트 꼽는 게 다예요. 이 상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사고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상대예요. 상대. 하대가 아니라. 하대가 중요한 건요. 그립감이고 오른손의 그립감.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상대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잘 모르시더라고, 동호회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더라고. 3구는 뭐 공을 강하게 치니까 이 상대가 쪽 상대가 있고 이런 또 룰이 많아서 당연히 상대가 중요하다는 걸 아세요. 근데 4구 치시는 분은 쪽 상대가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강하게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치기나 밀어치기 이런 거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느냐 뒤에 쏠렸느냐에 따라서요 느낌이 다릅니다. 쳐보시면. 근데 비싼 큐 무사시라든가 이런 상대 큐를 써보시면 이 상대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쳐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큐 들림 현상. 저점자분들 끌어치기 할 때 큐가 이렇게 자꾸 들리죠. 그래서 점프를 많이 치잖아요. 저도 아직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상대가 가벼우면 그런 현상이 더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상대가 조금 더 무게가 가면요 그 들림이 1mm만 적게 들린다 하더라도 점프를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 1mm, 2mm 차이에서 점프를 되고 안 되고 결정 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싼 큐를 쓸까요? 싼 큐를 쓸까요? 정말 안 되면 상대라도 비싼 거 쓰세요, 상대라도. 근데 사람들 정말 착각하는데 뭐 하대 무게 뭐 자꾸 얘기하는데 하대 무게는 사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고에서 하대 무게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상대를 좀 좋은 거를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현대 요 쪽상대거든요. 요거 지금 35만 원짜리예요. 상대만. 상대를 비싼 거를 한번 꽂아 보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고, 물론 조인트 방식에 따라서 상하대가 호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꼭 큐를 구입하실 때는 고점자한테 문의해 보시고 큐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범용성, 큐가 이게 38, 13이 있고요. 조인트 스틸이 있고 나무 재질이 있고 철 재질이 있잖아요. 조인트가. 근데 조인트가 연결하는 조인트가 철 재질이 있고 나무 재질인데 철 재질은 또 38, 14이라고 재질이 있고요. 또 그게 뭐라 하죠? 2번 딱 돌리면 탁 낑기는 그걸 무슨 방법이라니까. 조인트 방식이 조금 달라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범용성이 많은, 그러니까 가장 호환성이 좋은
상하대 조인트가 뭐냐면은 3814네요. 3814이 전체 조인트 그 스틸 조인트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범용성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꼭 큐를 사실 때는 스틸을 원하시면 꼭 3813 재질의 조인트 방식을 사시는 게 나중에 상대를 교환하실 때 다른 상대로 뭐 좋은 상대로 교환 바꾸실 때 아마 범용성이 좋을 겁니다. 범용성은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죠. 아우 웃고 즐기는 건데 끝나버렸네요. 아이고 제가 1세트는 거의 제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이분 잘 치셨죠? 250점 치고는 상당히 잘 치시고 16이닝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스케랑 이제 더 많이 분발해야 되겠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에 찾아뵙겠습니다.